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를 최대 요율로 챙기는 이른바 묻지마 복비 관행의 철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 작성 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오피스 시장은 신규 공급 물량이 도심권에 집중되고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물량이 감소해 공실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실질 임대료의 경우 이 같은 공급량 감소 등의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수요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신규 가입이 1,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월 평균을 웃도는 등 수요가 몰렸습니다. 서울 전세시장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 17주 연속해서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깡통주택이나 역전세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반면에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은 올해 입주와 멸실로 인한 이주 수요가 최근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과 또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뜨거운 얼음 같은 영국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 꼭 알아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엔에스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철학과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1, 2인 가구 증가세 굉장히 뚜렷합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는 3, 4인 가구보다 1, 2인 가구 수를 합하면 그 가구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대세가 1, 2인 가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형 주택의 공급 물량이 이 1, 2인 가구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평형 주택의 몸값 그야말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수요는 그만큼 많은데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같은데요. 자, 그런데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 수도권에서 이 소형 면적의 선호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부대표님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가장 저명한 이제 경영학자 피터 드러거가 말하기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이제 확실한 변수는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각 시장의 그 상권이 변하고 산업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1인 가구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2인 가구고요. 그다음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현 시점이 뭐 한 이제 그 50%를 이제 그 상회하는 이제 그 정도의 숫자라고 하면 25년 30년까지 됐을 때는 60%, 70%까지 계속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반면에 3인 가구, 4인 가구에 대한 이제 그 인구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국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면은 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수급량도 공급량도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 주택 가격의 보합세와 안정권을 이룰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형국이거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 공급된 총 주택수의 그 크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들이 이제 가장 많죠. 67.6%고요. 그다음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같은 경우는 15.9%입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작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이런 이제 주택 수는요, 15.6%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본 거와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2030년이 되면 거의 66.5%, 70%에 해당하는 인구가 다 1인 가구, 2인 가구, 60제곱미터 미만에 살아야 하는데 현재 공급량은 16.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고 몸가 지출선은 그 형국이 일어나는데 중대형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대형 평수가 작년, 재작년 급등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10년부터 16년까지 자, 중대형 평수가 2% 상승한 반면에 소형 아파트, 다시 말하면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40제곱미터 이하 이런 형태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평수가 2% 상승할 동안 무려 26%까지 상승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1인 가구, 2인 가구의 전망이 자,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처럼 그 통계청 자료입니다. 2030년이 되면 66%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는데 5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현재 16.5%밖에 되지 않고 자, 여기서 좀 더 앵글을 좁혀서 자, 일자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를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자,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5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전체 평균이 아니라 13.3%, 13.8%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이제 희소성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공급이 수요층을 받쳐주지 못하는 이러한 불균형의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택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지만 소형 평수의 주택들은 여전히 강세를 계속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 그 소형 평수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입지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다음에 거래량, 자, 매매가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는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만 2년 뒤에, 4년 뒤에, 혹은 장기로 봤을 때 10년 뒤에는 수요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잠재 수요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고려하시면
실패가 좀 더 적을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인 가구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주택의 수요 굉장히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료 세미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에 2번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요일에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요. 도대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주말에도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 오후 1시 또 마찬가지 강남구청역 쪽입니다.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무료 세미나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적힌 전화번호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 문의 전화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은 반경 2km 내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후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서대문구 창천동입니다. 여기 뭐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유동인구 참 풍부한 곳인데요. 자, 지금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집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그 대박을 노리고 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더 이제 안정적이고 좋은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2호선 라인이면서 신촌역에 위치한 누구나 좋아하는 이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신천 중에서도 랜드마크급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총 15층 건물 가운데 자 7층 매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룸형 구조고요. 거실 겸 주방, 욕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컴팩트한 구조의 매물이고요. 방 한 개에 거실 그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일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자, 건물 외관을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신촌역 가면 현대백화점 있고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상권에 가장 그 도로변 대도로변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그 랜드마크 형태의 매물입니다. 도로변 이제 그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자 동서남북이 다
이제 그 개방감이 좋은 그런 매물 되겠고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왜냐하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은 골목골목 들어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요소와 그다음에 그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이제 실제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입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나와 있고 대기업의 전자제품 브랜드를 다 옵션으로 장착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이제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대문구 창천동 쪽에 오시면요. 신촌 쪽으로 오시면 이 대로변에서 신축 오피스텔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서대문구 창천동, 사실 뭐 위치상 도심권으로 출퇴근하기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권의 배후지로 참 주목받고 있는 곳이 서대문구, 그중에서도 이 창천동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 대표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추천할 만한 포인트와 함께 입지 좀 같이 살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촌이 좋고 2호선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투자한 매물이 나 이제 향후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좀 더 가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누구나 인지상정일 텐데요. 자, 그 소개하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대 2호선에서 신촌역에서 도보로 3분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신촌 도시재생 뉴딜 지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신촌이 좋지만 자, 이곳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더욱더 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미래의 가치가 뛰어난 곳에 위치했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신촌은 신촌 2대 거리하고 홍대 거리 중간에 있는 매물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 상권과 신촌의 먹거리 상권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이 신촌은 정부의 개발 계획도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이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성이 다 끝나고 나면은 총 3만 세대의 상주 인구가 이제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홍대 상권과 이대 상권이 지금도 현재도 좋지만 이런 이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상권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자, 여기는 이제 한국의 보스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와 같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명문 사립대들이 위치한 지역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역과 시청, 그다음에 서강대교를 건너가면 여의도, 그다음에 홍대를 지나가게 되면 상암, 이런 이제 업무 시설까지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와 그다음에 직장인 수요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보스톤 신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이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신촌을 청년 창업의 허브라고 해가지고 이 정부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자,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트워크하고 상주하면서 그런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이 이제 10억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넘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소득의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자, 주변에 이제 상권의 질 또한 인구뿐만 아니라 질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로, 마포, 여의도 상황과 같이 업무지구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흔치 않은 그런 입지를 자랑한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와서 거기 입지 어때? 물어보면요. 여기 신촌이야? 여기 홍대야? 라고만 해도 끄덕끄덕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입지가 좀 증명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호재거리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예상되는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상가 좀 살펴주실까요? 예. 자, 가격은 이제 로얄층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2,300만 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2,300만 원이 싼지 비싼지 일반 이제 투자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전세가입니다. 매매가가 2억 2,300만 원인데
전세가가 현재도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90%에 육박하는 전세가율.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때는 신촌 한복판 2호선 라인에 1,3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했고, 입지가 워낙 받쳐주다 보니까 그 월세도 굉장히 높은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보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대문구 창천동 일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배를 통해 만나보시죠.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양천향교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또한 양천로와 강서로가 인접해 있어 마곡지구는 물론이고 9호선을 통해 여의도,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양동 오피스텔에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마곡 도시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마곡지구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마곡지구는 16만 명이 넘는 종사자의 대기업들이 잇단 입주를 하고 있어 직주 근접 주택지로서 가양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2배 면적의 서울식물원이 임시 개장되어 있어 주거 환경 또한 우수한데요. 서울식물원은 임시 개장한 지 2달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서울의 랜드마크 식물원이 됐습니다. 마곡지구의 호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서울식물원의 녹지를 품은 강서구 가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야말로 따스한 강서구 지금 가양동이 아닐까 싶어요. 마곡을 품고 있고요. 서울식물원도 잔뜩 품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하나씩 좀 전해드릴 텐데, 자, 먼저 이 개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개했던 2호선 신촌과 그다음에 9호선 양천향교역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2호선 신촌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완성이 됐고 이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9호선은 그 부동산 투자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곡하면요. 지금도 엄청난 이제 수요들이 있지만 아직 10분의 1밖에 입주를 하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천 향교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층짜리 중에 3층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때 매매가는요. 1억 7,300만 원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연대는 2020년 4월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을 이제 조감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로변의 위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세입자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해서 잠만 자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슨 개방감이 뭐야 중요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황금성을 고려했을 때는 앞이 그래도 트여 있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깝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복층형 원룸 이런 예쁜 것도 지금 존재를 한단 말이죠. 지금 부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쪽 지역은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9호선 들어오고 있고 마곡 이야기 전해드릴 소식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선화권 광역 중심의 핵심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거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부대표님 그러면 투자를 할 포인트 그리고 입지까지 같이 쭉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호선입니다. 9호선. 9호선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이제 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다 완성이 끝났을 때는 16만 5천 명 정도가 총 이제 상주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2만 세대가 채 되지 않는 인구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입될 거다라고 보시면 딱 맞겠고요. 그다음 이 오피스텔이 위치한 곳은요,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안에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의 세입자층이 직접적인 우리의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하시게 되면은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잠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 향교역에서 걸어서 5분을 가지 않는 거리에 위치했고, 이곳은 마곡의 유수한 LG 사이언스 파크를 필두로 해서 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다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보도만 건너가게 되면은 자, C사라고 말씀드렸는데 CJ입니다. CJ에서 19개 동으로 강서구청과 연합하여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곡중앙공원, 다시 서울식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엄청난 규모의 공원들, 그다음에 한강까지도 채 1km가 되지 않는 한강시민공원, 이런 것들이 주거의 쾌적함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부의 예정된 개발 계획도 아주 활발한데요. 2021년 월드컵 대교를 월드컵 대교의 개통을 필두로 2023년 서부광역철도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지하철 9호선의 그런 이제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자가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차가 막히지 않는 그런 이제 소통에 대한 요지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집가도 더 많이 뛸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곡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주의식이 높은 고소득의 1인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임대 소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마곡의 오피스텔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품고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 부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가격 한번 챙겨주실까요? 예, 가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의 단층형 오피스텔도 거의 2억대 육박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찾아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복층형 원룸이 1억 7,300만 원이라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전세가도 1억 5,500만 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8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으로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좋은 그런 이제 투자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세도 1,000에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마곡의 상주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아질수록 이 월세가는 좀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강서구 가양동까지 둘러봤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부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오후 1시 강남구청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아래 적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신경철 부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료 문의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S 하우징의 이성훈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도권에서 이 저축으로 내 집 마련하기, 야, 이거는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장을 넓게 본다면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자, 본부장님, 부동산 오늘 소액 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겠죠? 네,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 불경기에 강한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2030 플랜 안에는 3도심 7광역 중심 개발 계획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도심을 3도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화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여기서 3도심은 한양 도성, 또 여의도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강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7광역 중심에는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립, 잠실, 용산 이런 식으로 7광역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형으로 보면 그만큼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시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즉 무한대로 나올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점별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은 말씀드렸던 서울 2030 플랜 안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그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더 좋게 갖춰지거나 앞으로 나아가 개발 호재들로 인하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시청자분들은 다들 이런 지역은 비싸지 않나,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부동산 투자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중심권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의 투자, 즉 희소성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아파트 살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기존 좀 높은 평수에서 아래 좀 작은 소형 평수로 다운사이징 하죠. 즉 작은 소형으로 움직인다는 말인데, 또한 투자자가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다세대, 연립 등 소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보다 아파트 외의 거래량이 현저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서울 도심에는 서민들이 살 주택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멸실이 되어 간다는 점, 그럼 멸실이 되는 양만큼 서민들이 살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서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들과 저가 주택들이 희소성으로 인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소형 주택입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이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서울 역세권이나 중심권에는. 즉 언젠가는 무한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없고 서울에. 그럼 즉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부족하니까는 언젠가는 이런 소형 주택들이 고갈되어 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공급에 한계를 둔 서울 중심권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점. 그럼 그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너무 좋고 위치도 좋아서 샀습니다. 근데 세제 혜택도 하나도 못 보고 파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세금을 무시 못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세금의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보시고 취득세 및 양도세,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로 많은 절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 한번 드리면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가 힘드니 요즘 투자자와 수요자가 몰리고 또 선호하는 희소성 있는 소형 주택으로 투자와 동시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체재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투자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바로 이 소액 투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본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부동산 투자 정보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알려드릴 텐데요.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돈대를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찾아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입니다.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훈 본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강동의 중심 강동역, 그러니까 이 천호동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일단 간단한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까지 윤곽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이고요. 그 강동구 내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로 5호선 강동역 도보 3분 거리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6.3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3.7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총 13층 건물로 되어 있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는 2베드룸 타입입니다. 준공은 2019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제 한 5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매매가가 2억 2,400만 원으로 무척 저렴하고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물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도 투룸 역세권으로는 찾아보실 수 없는 가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건물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고 규모가 상당히 돋보이는 오피스텔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나온 오피스텔이고요. 신혼부부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까지 말 그대로 몸만 들어오셔도 되는 풀 옵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동의 중심에 저렇게 시원하게 신축으로 나오는 오피스텔이 또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살펴드리는 강동구 천호동은요, 뭐 강남권, 잠실권 모두 지금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지역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만한 포인트와 함께 입지도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가 정말 많은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추천 포인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특히 토지 가격이 아주 높은 준주거 지역 내에 있는 위치에 있어서 아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치를 살펴보면 강동구의 핵심 입지,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있고요. 9호선 또 강동에도 9호선 개통이 됐죠. 9호선 중앙보훈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또 특히 주변에는 많은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강동, 상일, 고덕 업무 복합단지까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고덕대교도 2022년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종에서 포천까지 아주 하나의 길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발지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도를 보시면은 특히 강동구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강동역 바로 앞에 보시면은 강동역의 비즈니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스트 센트럴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뭐 6층부터 총 36층까지 초대형 랜드마크가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건물 바로 뒤에 이 강동역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고요. 그 편의시설과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변을 보시면 전부 산업단지, 업무지구로 쌓여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강동, 상일, 고덕까지 이어지는 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그 옆 동네인 미사지식산업센터, 잠실 쪽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꽉 차게 됩니다. 또한 강동 지역은 잠실까지 2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잠실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올림픽공원, 한강공원이 인접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로 쾌적한 자연환경 두 가지를 다 갖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금덩이죠. 9호선이 쑥 지금 들어와 있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업무단지들 계속 만들어지니까 일자리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아주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핵심만 따로 한번 추려볼게요. 자,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 정말 많고요. 강동구는 이제 강남 4구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2030 서울 플랜 동남권의 핵심 입지인 천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있고 여기서 2030 서울 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남권에서는 천호가 중심 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여기가 선정된 이유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대규모 배후 지역 개발에 따라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 교통을 흡수하는 고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강동 첨단 산업단지, 상일 엔지니어링, 고덕 업무 복합단지 이런 대규모 업무 시설들이 꽉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 회사들이 배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수요가 정말 기대되고 오피스텔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예상되는 가격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부장님 가격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하고요. 전세는 2억 1,0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대로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전세 끼고 투자 시 아주 소액인 1,4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의전화 항상 받고 있다는 이야기 또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훈 본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염창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으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염창역인 만큼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염창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염창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 대교 착공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서구 염창동으로 와봤습니다. 가양동이랑 좀 다르죠. 강서구 염창동의 오피스텔 좀 살펴드릴 텐데, 자, 그러면 밑그림 좀 그려볼게요.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염창동 오피스텔은 부동산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황금 라인, 위치한 9호선 급행역이 쓰는 염창역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는 위치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서구에서도 교통이 제일 훌륭한 염창역 부근에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염창동 오피스텔은 총 11층, 80세대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큰 단지이고 주차율도 70%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주차 걱정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미 준공이 2019년 1월에 준공이 났고 땅의 가치도 매우 높은 준공업 지역에 있는 매물이고요. 건물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오피스 아주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로 내부도 3베이 구조로 또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고 코너에 위치해 있는 땅의 가치도 매우 높은 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드렸는데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렇다면 지금 강서구 염창동의 강점과 함께 입지 여건 좀 짚어주실까요? 네. 부동산의 황금 노선 9호선 급행이 쓰는 염창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마곡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있어 마곡에는 16만 5천 명이라는 석박사 연구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또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한강축에 있는 주거지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매우 훌륭한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염창역 9호선 급행을 이용하시면 여의도까지 2정거장, 강남까지는 6정거장으로 매우 빠르게 도심권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김포공항까지도 2정거장으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밑에 쪽에는 학군으로 유명한 목동이 자리 잡고 있고 목동은 재건축 이슈가 큰 목동 아파트로 그냥 재건축이 아닌 스마트 시티로 현재 2만 6천 세대에서 5만 5천 세대로 탈바꿈되는 우리나라 1호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여의도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센터로 상주 인원만 약 15만 명의 수요층과 그 옆으로는 상암 DMC 약 4만 4천 명,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와 불리는 마곡 지구는 16만 5천 명도 직주 근접의 배후 수요만 45만 명에 육박하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곡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석박사 연구원 즉 고수익 직장인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향후 미래 가치 또한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한창 공사 중인 월드컵 대교가 2021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끝나 개통이 되면 현재도 우수한 교통이 앞으로 더 좋아져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성산대교로 이동하는 많은 차량들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하면은 교통의 혼잡도 더욱 완만해지고 무엇보다도 상암 DMC까지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수요층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가 더 기대되는 강서구 염창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본부장님, 핵심적인 이 투자 포인트만 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정말 많고요. 9호선 급행과 한강 프리미엄 입지로 소액 투자로 부동산 최고의 황금 라인 9호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곡, 상암, 여의도, 영등포 4차 산업 직주 근접으로 수요층이 풍부한 입지이고 마곡의 석박사 연구원 및 김포공항의 승무원 등 고소득 임차인 수요층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격.
현재 강서구 염창동 오피스텔은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하고요. 전세는 이 지역 3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되고, 이 경우 9호선 급행이 서는 황금 라인에 아주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창동 살펴드렸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 정보 얻어갈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또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요.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훈 본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꼭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또 문자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요.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고 또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